그냥 그 지난 시간 복습에 대한 얘기로 여기 있는 요 예제 같이 한번 좀 보면서 복습하는 걸로 합시다. 뒤에 원래 이제 이거를 그때 하다 말았죠. 요거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일단 저 앞에 거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일단 크라마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 회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크라마의 법칙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정도 보면 돼요. 자, 지금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답을 잘 구하면 돼. 답을 잘 구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하면 되니까 자, 이거 봅시다. 노드 해석법, 노드 어널시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노드 어널시스는 우리가 왜 쓴다? 노드 전압을 구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노드가 나오니까 KCL을 사용해야겠죠. 자, KCL을 사용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일단 오메 법칙을 통해서 저항, 전류, 전압 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노드 전압을 구할 때는, 노드 해석법을 쓸 때는 일단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는데, 이때는 전류의 방향을 그냥 자유롭게 결정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전류원이 회로 안에 있으면 그 전류원에 대해서는 그냥 주어진 전류원만큼의 전류를 인가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메쉬 어널리시스를 들어갈 때는 전류원이 회로 안에 룹 안에 있으면 그 전류원만큼의 그 전류가 회로 룹에 그냥 룹 전류, 그러니까 메쉬 커런트가 되는 건데 메쉬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쉬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미지수로 그거를 설정해 버리면 미지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뭐 문제가 틀리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 도선에는 이 정해진 양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그리고 방향도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고 여기 전류원 방향 유지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이 방향으로 5A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번 노드 방향으로 10A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 했고, 뭐 어디에 있는 노드 전압을 구하라고는 써 있지는 않은데, 자, 여기 1번, 2번이 있다라고 하면 요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그라운드가 잡혔기 때문에 아래쪽 노드는 0V고, 자, 요 빨간색 표시된 요 도선 안에서는 다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고, 그냥 0V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될 거, 일단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5A가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 2A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뭐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뭐 아래쪽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우리가 I3라고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I2라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I5라고 봅시다. 글씨가 조금 안 이쁜데. 예. 그러면 자, 여기 1번 노드 기준으로 볼게요. 1번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5A 전류 있지. KCL은 우리가 뭐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미 익숙해졌을 것 같긴 한데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가 5A는 나가는 전류 여기 있는 요 I3와 I2가 나가는 전류가 되는데 자, 나가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저항, 2옴과 4옴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치?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I3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I2라고 하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구해야 되는 건 전류, 알고 있는 거는 저항, 그리고 전압을 일단 어떻게 설정해야 돼? 여기서의 전압이니까 V1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옴 저항의 입장에서 이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자,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래쪽 전압이 0, 위쪽 전압이 V1. 그래서 양단에 걸린 전압이 V1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i3라고 하는 값이 이게 i3 더하기 i2가 될 텐데 i3라고 하는 값은 2분의 v1이 되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게 조금 뭐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왼쪽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방금 V1이라고 정했죠. 구해야 되는 값이고 여기서의 전압을 V2라고 정합시다.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4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1 마이너스 V2가 돼야 되고 저항이 4옴이니까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4분의 V2 마이너스, 아니 V2가 아니라 4분의 V1 마이너스 V2를 계산하면 되죠. 자, 뭐 요거를 뭐 방정식을 잘 계산해서 쓰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V2 입장에서 볼게요. 2번 노드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자, 나가는 전류가 유검 저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들어오는 전류가 두 개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자, 들어오는 전류 두 개가 여기 있는 10A 그리고 4옴 저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로 보게 되면 자, 10 더하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4옴 저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4분의 V1 마이너스 V2는 자, 나가는 전류가 5A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6옴 저항을 통해서 내려가는 전류 하나 있죠. 그래서 6분의 V2가 되겠죠. 자, 1번씩 있고 2번씩 있고 미지수가 V1, V2 두 개니까 식 두 개에 미지수 두 개니까 방정식이 풀리겠죠? 자,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역행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거는 이제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노드 전압 I1, I2, I3를 구하라고 했고 자, 여기가 지금 I1, 여기가 I2, 그다음에 요 위쪽 I3가 있어요.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 걸려있는 전압은 0볼트로 보면 되고 자, I라고 하는 전류는 자, 여기 있는 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I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자, 단위가 지멘스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3지멘스이기 때문에 저항의 값이 아니라 컨덕턴스 값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저항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제 3분의 1 옴으로 적용을 해야겠지. 그렇지? 자, 그것만 주의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위쪽 노드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1번 노드라고 합시다. 1번 노드라고 하게 되면 자, 1번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7A, 그치?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 나가는 전류가 하나, 두 개. 그리고 요렇게 전류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 세 개. 길 다 보여요? 자, 저 노드로 들어간 전류 하나, 나간 전류 세 개. 그래서 자, 7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자, 지금 그러니까 요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1이죠. 그치? 내가 지금 여기 치는 여기서의 전압은 0볼트예요. 그러면 요 3지멘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V1일 거야. 그래서 자, 3V1 이라는 게 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값일 거고 자, 1지멘스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1 곱하기 그러니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데 왼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1 오른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2예요. 그러면 1지멘스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일단 1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자, 또 나가는 거 얼마? 이 아래쪽 전류원을 통해서 나가는 게 5A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까지 써주게 되면 이게 1번 노드에서의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2번 노드 볼게요.
여기가 2번 노드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또 나가고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럼 2번 노드에서의 식을 쓰면 일단 여기 1지멘스 통에 들어가고 있고 전류원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거 2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다 들어가고자 만들려면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들어간 전류가 2개니까 5A 전류 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하나 더하기 자, 여기 1지멘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류가 왼쪽이 V1 마이너스 V2에 곱하기 1 한 개 요 1지멘스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거 이퀄 자, 나가는 전류가 요거 요 위에 쪽에 있는 이 지멘스를 통해서 가는 것 같은 경우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데 왼쪽이 V2 오른쪽이 마이너스 V3예요. 그러면 앞에 2 곱하고 V2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거 3지멘스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일단 3 곱해야 되고 자, V2 마이너스 0이 되겠죠?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V2 3V2 그래서 이게 자, 두 번째 식이 되고 자, 세 번째 식은 봅시다. 지금 요 위쪽에서의 노드를 우리가 3번 노드를 잡았고 V3라고 잡았으니까 자, 이 지멘스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전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나가고 여기서 17A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 전류가 2개 있는 거죠. 자, 17A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 이 지멘스를 통해서 V2 마이너스 V3만큼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 자, 1지멘스를 통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 곱하기 V3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4지멘스 같은 경우도 플러스 4의 V3 이게 세 번째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식이 3개 나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V1, V2, V3니까 방정식이 풀리겠죠? 자, 뭐 방정식을 푸는 거는 우리 미리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같이 풀었던 그 식이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에 대해서 식이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아까랑 같은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저거를 우리가 좀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첫 번째 식이 4V1 V2 이퀄 2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렬 형태로 나타내서 여기 위에 써있는 것처럼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미지수가 V1, V2, V3예요. 그러니까 3x3짜리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V3에 대한 건 없지. 그러면 0이 앞에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 0을 써줘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가 앞에 상수로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자, 마지막 여기는 V1이 없어요. 그럼 V1 대신에 0을 넣어주면 되겠지? 자, 0이고 마이너스 2고 7 그래서 순서대로 V1, V2, V3 써주면 되고 이퀄 2, 5, 17 2, 5, 17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저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크라머의 법칙을 해줘야 되는데 자, 크라머의 법칙을 할 때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요? 행렬식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죠. 디터미넌트라는 걸 계산해 줘야 되고 자, 3x3짜리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얘를 먼저 써주고 4를 먼저 써주고 자, 여기 있는 요 4개, 아니 4개가 아니구나. 2x2 행렬에 대한 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돼요.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7. 자, 아니, 여기. 동공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을 써야겠죠. 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마이너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얘를 곱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고 그리고
얘와 얘를 계산해서 우리가 행렬식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7을 계산해 주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자, 마지막 거. 자,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0 곱하기 요 4개, 아, 4개가 자꾸 4개를 하는데, 2/2 행렬을 대한 행렬식을 구하면 되죠. 요거를 계산하면 지금 요 행렬을 우리가 A라는 행렬로 봤을 때 A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게 돼요. 이해돼? 일단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뒤쪽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넘기면 계산이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저거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4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선가 하나 좀 계산을 잘못했던 게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산수가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직접 해봐.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V1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서 구한 요 디터미넌트 값을 분모에 두고, 그리고 나서 분자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얘가 V1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없애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2, 5,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7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저게 V1 값이 되고, 이해돼요? 자,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과정인데, 자,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한 원래식에 대한 행렬식을 넣어주고, 자, 가운데 있는 얘가 V2에 해당되니까 얘를 제외하고 이거 대신에 2, 57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4,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2, 5, 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7 이렇게 해주면 되고, V3는 V3 대신에 V3는 이거 대신에 얘를 넣어주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V3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V1에 대한 거 계산, 아까 보여준 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2가 나오고, V3는 3이 나온다라는 게 일단, 예, 뭐 계산이 맞다면은, 요 값이 나올 거야. 근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산수에 좀 자신이 없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전류 I에 대한 걸 구해야 되잖아요. 전류 I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으냐면, 자, 이 지멘스를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왼쪽을 우리가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자, 전류 I는 2 곱하기 V2 마이너스 V3겠죠. 그쵸? V2 값이 얼마? 문제에서 구한 게 2. V3 값이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만큼이 나오겠네요. 자, 마이너스 2A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설정한 저 I에 대한 전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는 2A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답은 마이너스 2A까지 구하면 우리가 지금 이 풀어야 될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중에 질문. 할만해? 성빈이. 할만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노드 전압 V1, V2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V가 여기 있구나. 네, 요거까지 구하면 되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달라진 거는 이제 얘가 뭐였지? 종속 전류원. 그리고 저 종속 전류원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전류 I가 전류 I라기보다는 저기 있는 저 I라는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잘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 1옴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I예요. 저 전류의 5배만큼 곱한 게 저기 종속 전류원의 값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근데 굉장히 문제가 아직까지는 친절해. 그러니까 연습한 단계니까 친절한 게 왜 친절하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1번 노드다, 여기가 2번 노드다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 여러분들한테 뭐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문제로 주어질 때는 이런 뭐 그라운드를 잡아라. 그러니까 심지어 얘도 없을 거야. 얘도 없고 그냥 요 회로만 주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이게 전체가 다 1번 노드구나, 이게 2번 노드구나,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고 요게 전체가 다 0, 그라운드인 0볼트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풀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1번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A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전압 V가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OI라고 하는 전류가 또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일단 들어가는 전류가 하나네요. 5A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고 있는 전류가, 자, 지금 여기서의 요 1번 노드에서의 전압을 V1이라고 했을 때 1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지금 V1이죠. 그렇죠?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일 텐데 1분의 V1이니까 그냥 I는 V1 값이 될 거고, 나중에 요 I, 여기는 요 I 대신에 V1 넣어줄 거예요. 미지수를 없애줘야 돼. 식이 두 개가 나올 거고, 지금 미지수가 V1, V2, I가 되면은 세 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하나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I 대신에 V1을 쓸 거다라는 거고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V1.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로 잡았을 때 이것도 역시나 플러스 V1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OI만큼의 전류가 이렇게 나갈 텐데 I 대신에 V1을 우리가 써주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전류 OV1.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얼마? 자, 2분의 1옴이니까 그냥 씁시다. 2분의 1옴 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다시 써주면, 자,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지. 요게 1번식. 자, 두 번째 식. 2번 노드에서 식을 봅시다. 2번 노드에서 식을 보면, 자, 방금 구한 것처럼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OV1. 그치? 그리고 자, 여기서 이 V만큼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요 미지수 줄여줘야겠지. 그치? 결국 이 V만큼의 요 V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요 값인 거고, V는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겠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로 정해진 V 값이니까. 그래서 이 V 대신에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로 하면 미지수가 V1과 V2를 다 표시되는 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있다라고 치면 뭐 일단 구하면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일단 들어가는 전류가 여기 2V1, 아니야, 2V1이라 2V, 그다음에 5V1,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3개 있으니까 저거를 일단 얘부터 쓰면 여기 있는 요거랑 같죠?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전류,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요 전류원에서 들어가는 전류가 5V1 더하기, 자, 이게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하나 있죠? 자, 2분의 V2.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고, 자, 지금 조금씩을 깨끗하게 정리한 거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 노드에서의 식, 자,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노드에서의 식, 이렇게 되고, 자, V 대신에, 그리고 I 대신에 이제 V1, V2로 표시된 것들을 넣으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서,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역행렬을 계산을 할 텐데, 해보겠는데, 자, 지금, 여기서 식을 다시 좀 정리하면 9V1 2V2 이퀄 5. 그 다음에 9V1 2분의 9V2 이퀄 0. 이게 1번씩, 이게 2번씩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2,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이렇게 2x2짜리 행렬식으로 행렬의 형태로 표시했고, V1, V2 있고, 그리고 이게 자 5, 0으로 표시됐어요. 자, 여기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자,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렬식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거에서 얘랑 얘 곱한 거 빼주면 되죠. 그 결과로 나온 게 2분의 45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45가 나오고, 자, 지금 V1, V2를 계산을 하는데, 자, 지금, 얘를 A라고 보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V1, V2를 곱하고, 그게 지금 5, 0이 되었을 때, 자, 앞에다가 역행렬이라고 하는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1이 되어서 없어지고 단위 매트릭스가 돼서 없어지고 V1, V2가 남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A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5, 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요 관계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만 구하면 V1 값과 V2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요거예요. V1, V2를 일단 써줬고 지금 5와 0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뜻하는 게 우리가 원래 매트릭스를 이걸 A라고 봤을 때 얘가 A의 인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역행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얘가 생긴 모양을 보면 일단 여기 있는 얘 디터미넌트가 뒤집어져서 써 있죠. 그래서 자 디터미넌트 분의 1을 곱하고 그리고 얘를 보면은 자 얘랑 놓고 보면은 일단 얘랑 얘가 순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스위치가 돼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A, B, C, D의 형태다라고 하면 자 A와 D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D, A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얘랑 얘랑은 서로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게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A의 역행렬이에요. 외워야 될 것 같지? 요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은 뭐 크라머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V1과 V2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V1과 V2 값을 구하면 자 여기 있는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V1 값이 1 그리고 V2 값이 2가 나와요. 그리고 V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V 값은 내가 안 구해놨었네. 자 V1 값이 1, V2 값이 2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V 값은 1-2니까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1V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드야. 그냥 그 일반적인 노드인데 노드들 중에 좀 특별한 노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노드를 우리가 좀 다룰 건데 그 특별한 노드를 우리가 슈퍼노드라고 불러요.
뭐 뒤쪽에 이제 메쉬에 대해서 할 때도 이제 슈퍼 메쉬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슈퍼 노드, 슈퍼 메쉬는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인데, 자, 노드가 전화번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라운드를 뭐 그라운드 그라운드 말고 전화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자, 어떤 개념인지 봅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라운드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라운드와 전화번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수가 없어져요.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V1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아니, 노드가 아니라 노드 전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V2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있고 V3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있어. 자, 이수민, V1의 노드 전압이 얼마일까요? 한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최고온 V1의 노드 전압 얼마죠? 10V. 왜? 뭐가 없으니까? 저항이 따로 없으니까. 사실 저항이 따로 없다라기보다는 전압원이 있으니까 10V죠. 자, 맞아요. 자, 이런 개념이야. 지금 뭐냐면 여기 그라운드가 있죠. 그라운드는 우리가 0V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자, 일단 요 아래쪽의 값이 0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V1을 이제 가야 되는데 1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아래쪽에 0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10V급 전압 상승이 있으면 여기가 10이라고 아예 숫자가 나오죠. 만약에 아래쪽이 0이 아니라 여기가 뭐 V0라고 하는 임의의 전압원이다라고 하면 이 위쪽에서의 전압값이 얼마일까 하면 V0 플러스 10V가 되겠지. 그치?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그라운드를 우리가 0으로 보니까 값이 그냥 10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의 개수만큼 노드 전압의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여기 V1이라고 하는 것의 값은 얼마? 10V. 자, 그러면 이제 V2와 V3를 볼게요. 자, V2와 V3를 구해줘야 되는데 V2와 V3 사이에 전화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화번의 값이 5V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전화번을 따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봤을 때 자, 오른쪽보다 왼쪽이 5V가 높아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전압값이 V3예요. 왼쪽에 있는 전압값이 V2야. 그러면 자, 우리가 V2라고 하는 값은 V3보다 5V 높은 값이다 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V2를 V3 더하기 5로 나타내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지수가 10V로 없어졌고 여기 V2도 지금 V3 더하기 5V다로 바꿔버리면 미지수가 없어진 거죠. 또 하나가. V1, V2가 없어진 이유는 전화번이 요 값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화번의 개수만큼 미지수가 줄어드는 거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얘를 그냥 우리가 전화번을 포함시켜서 하나의 노드로 보는 경우를 이제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과 오른쪽에 전압은 차이가 있어. 대신에 그냥 하나의 노드로 보는 이걸 이제 슈퍼 노드라고 해요. 이 내부에서 흐르는 뭐 V2에서 V3로 흐르는 전류 뭐 사실 크게 의미 없잖아 이제는. 그렇죠? 이 전압 값만 유지되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전압값이 유지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V3 플러스 5로 놓고, 자, 8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게 되면, 자, I2라고 하는 전류는 얼마지? 8분의 V3 더하기 5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I4라고 하는 전류는, 자, V1으로부터 지금 V3로 들어가는 전류예요. 그치? 자, 하나씩 이제 전류를 이제 하나씩 구해볼 건데, 자, 일단 I1부터 구합시다.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으면 되고, 자, 여기를 아까 V3 플러스 5로 놨어요. 그러면 V1 마이너스 V3 플러스 5 나누기 얼마야? 2. 이게 I1에 해당되는 전류 값이죠. I2는 뭐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자, 8분의 V3 플러스 5. I3라고 하는 값은, 자, 요 위치에서의 전압은 얼마냐는 거야. 저 위치에서 전압은 그냥 V3죠. 그쵸? 자, 그래서 I3라고 하는 거는 6분의 V3가 될 거고, 자, I4라고 하는, 전압이 아니라 전류를 봅시다. I4라고 하는 전류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플러스 쪽에서의 전압이 V1, 마이너스 쪽에서의 전압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V3. 그래서, 자, 4분의 V1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 자, 그냥 이거를 하나로 보겠다는 건데, 하나로 봤을 때에 그냥 차이가 나는 거는 V2 대신에 V3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 그리고 자, 이거가 하나의 노드기, 원래 이게 전체가 하나의 노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노드로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건 뭐 이렇게 나가건 하는 전류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하지 않고 이거 전체를 하나의 노드로 봐서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를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계 개수가 줄어들어요. 미지수가 줄어든 만큼 시계 개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슈퍼 노드를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요 I1 I1 더하기 I4 이퀄 I2 더하기 I3라고 하는 게 KCL, 여기 슈퍼 노드에서의 KCL을 적용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아까 구했던 I1부터 I4까지를 각각 대입을 해서 정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지금 풀어놓게, 아니, 저거를 이제 풀면은 되는데, 저걸 풀기 전에, 저거를 풀기 전에, 지금 요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노드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건데, V2와 V3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V3에서 이렇게 가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V2가 나오는데, 그게 5V만큼이니까 V2 마이너스 V3 더하기 5V가 V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가 그 의미인데, 지금 여기 그라운드 잡았을 때, 요 그라운드로부터, 그라운드 안 잡더라도, 자, 여기를 우리가, KVL을 적용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치?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돌고 있고, 수동보기중 만족시키는 거, 수동보기를 만족시키는 게 두 개 있어요. 5V와 지금 V3. 그래서 5 더하기 V3는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은 V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지. equal V2. 그래서 V2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3 더하기 5V만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5V만큼의 전압 상승이 생기고 그래서 V2가 되니까 V2 equal 5V 곱하기 3, 더하기 3으로 놓을 수 있다. 자, 저거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방금 그 노드 해석법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슈퍼노드에 대한 내용은 일단 다 다루었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 자, 그라운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화번이 한 개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위쪽에 V1이라고 노드 전압이 걸려 있는데 이 노드 전압은 그래서 5V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자, 4V 전화번을 사이에 두고 자, V4라고 하는 노드와 노드 전압과 V5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 놓은 이유는 여기도 V5에 해당되는 노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슈퍼 노드가 된다. 자, 슈퍼 노드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도 슈퍼 노드인 거고 얘도 슈퍼 노드인 건데 사실 얘는 이미 뭐 사실 뭐랄까 아래쪽은 0, 위쪽은 5V로 숫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뭐 노드 전체를 잡을 필요성이 좀 적기는 해. 근데 어쨌든 슈퍼노드를 정의할 때 요거를 다 슈퍼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노드 전압이 V4라고 한다면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4V만큼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V5에 대한 값이 V4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값도 V4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V1과 V5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의 전화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슈퍼노드라는 것이 자, 전압원을 포함한 그런 노드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자, KCL과 관련해서 우리가 슈퍼노드에서도 KCL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A에 대한 얘기, 이 5V다. B에 대한 얘기하면서 자, 여기에 V4 더하기 4V다라는 거를 써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겠다는 건데 뭐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서 자, 봅시다. 지금 V2 노드가 있고 여기 V3 노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슈퍼노드 여기를 이제 B라고 정했어요. B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자, 그럼 각각의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미 뭐 다 표시를 해놔서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자, V2라고 하는 노드가 있을 때 자, 여기도 V2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이 위쪽과 아래쪽에 아무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의 노드죠. 그렇죠? 그래서 자, V2에 대한 식을 계산할 때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있고 나가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전류 총 2개, 나가는 전류 총 2개 이런 식으로 자, 얘와 얘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더라라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V2로부터 나가는 전류 2개, 나가는 전류 3개, 왼쪽,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이제 6A 전류원 들어가는 거 하나, 저렇게 처리하고, 자, V3는 뭐 비교적 간단하죠. 여기서 나가고, 나가는 방향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자, B 노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다 나가는 쪽으로. 여기서도 나가고 다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의 전압을 V2라고 하고 자, 이쪽 노드에서 전압이 5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래쪽 노드에서 전압 V3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 방향을 잡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뭐 전류원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빨간색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란색 기준으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빨간색 기준으로만 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을 보면 자, 2번 노드에서 들어가는 전류가 6A
나가는 전류가 자, 1지멘스. 자, 지금 단위가 지멘스예요. 컨덕턴스니까 1 곱하기 V2-5를 하면 되겠죠? V2-5. 그리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자, 플러스 방향이 V2, 마이너스 방향은 얼마가 돼야 돼? 요 값이 돼야 되죠. V4 더하기 4가 여기서의 노드 전압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V2 마이너스 V4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있죠? V2에서 V3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V2 마이너스 V3.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게 첫 번째. 아니, 그러니까 노드 2번에서의 KCL 방정식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3번 노드에서 봅시다. 3번 노드 보면은 지금 아까랑은 다르게 특히 여기 4지멘스를 놓고 봤을 때 아까랑은 다르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4지멘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4 곱하기, 자, 플러스 방향이 V3, 마이너스 방향이 V2죠? 그래서 V3 마이너스 V2 더하기, 자, 3지맷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쪽은 0, 위쪽은 V3. 그래서 3 곱하기 V3 마이너스 0 더하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보면은 왼쪽이 V3, 오른쪽이 얼마? V4. 그래서 2 곱하기 V3 마이너스 V4 이퀄 0 써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와요. 자, 세 번째. 여기 슈퍼노드에서 봅시다. 슈퍼노드에서 보면 다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주의해야 될 거 여기가 V4 더하기 4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니까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여기도 여기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봅시다. 이 지맷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자, 2 곱하기 V4 더하기 4, V4 더하기 4에서 얼마 빼줘야 돼? V2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V2 더하기, 자, 요거 1지멘스 통해서 가는 거 1 곱하기 V4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자,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자, 여기는 V4, 여기는 V3니까 2 곱하기 V4 더하기 아니,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V3 이퀄 0.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자,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세 개의 식이 나와요. 자, 식이 세 개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V2, V3, V4 세 개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여기 썼던 요 내용들을 가지고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은 3x3 매트릭스가 구해지게 되고, 3x3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자,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V2 같은 경우는 얘 대신에 얘를 대입했으니까 여기 들어갔고, V3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넣어줬고, V4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제일 오른쪽 부분에 넣어줘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전체 원래 식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야죠. 식을 구했고 답을 계산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V2, V3, V4에 대해서는 각자 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식을 또 같이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전압 V와 전류 I를 구하라고 했고 전류 I 여기 있고 전압 V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지금 보면은 위쪽에서의 노드가 있고, 그치? 여기 노드가 있는데 그 사이에 3V라고 하는 전화번이 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미지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 0V. 지금 4kΩ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전압값을 우리가 뭐로 놔야 될 것 같아? V로 놓으면 되지. 그치? 자, 0이었는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이 위치에서 V야. 그럼 그 V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이 V예요. 그리고 전압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슈퍼노드로 볼 수 있고, 슈퍼노드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의 어쨌든 전압값을 우리가 또 구해줘야 되죠. 그 값이 얼마가 될까? 준아, 성준아, 얼마가 될까? 요 위치에서의 전압값. 그치. 예. V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라운드를 공유하고 있는 슈퍼노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미지수가 없어진다 했죠.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되지? 한번 더 물어볼까? 혜성이? 20, 그치. 네. 그러면 뭐 V 말고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그렇죠? V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식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졌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 6mA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6kΩ이라는 게 1kΩ이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 6000분의 V 더하기 3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요거 하나 했어. 요거 하나 했고 그다음 여기 봅시다. 2kΩ를 가로질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전류 더하기 자 2000분의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의 노드 값이니까 V 더하기 3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V 더하기 3. 그리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가 있고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될까? 더하기 4000분의 V가 되면 되겠죠. 들어가는 전류가 지금 6mA가 있으니까 는 1000분의 6. 요거를 계산하면 V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결과가 여기 V값이 8V.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알겠지? 자, 8V 나왔고, 그러면 8V가 나왔고, 이제 전류 I 구해야 되는데, 전류 I는, 자, 지금 V라고 하는 게 8V라는 거는 여기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8V이고, 다시 말하면 이 위쪽 노드에서 전압이 8V가 되는 거고, 이쪽 노드에서의 전압은, 자, 3V만큼 전압 상승이 되어서 11V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20V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전류 I는 6000분의 11 마이너스 20. 그래서 6000분의 마이너스 9.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각자 해봐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조금 더 복잡해졌고 지금 자 여기 전화번이 껴있고 여기는 종속 전화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슈퍼 노드의 입장에서는 종속 전압원도 슈퍼 노드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쟤도 전압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왼쪽과 오른쪽 혹은 아래쪽과 위쪽 사이에 전위 차를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 전압원이든 독립 전압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미지수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그거를 다 슈퍼 노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V1과 V2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전류 I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이 회로를 다시 지금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슈퍼노드도 봐서 지금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보고 50V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에서의 전압 값은 숫자로 나오겠지. 그쵸? 여기 그라운드 있고 여기 0V고 50V만큼 전압 상승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50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위치에서의 값을 50으로 놨고, 자, 그 다음에 요 종속 전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왜냐면 V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값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 위치에서의 값이 10V가 되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전류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V만큼이 걸려 있대요. 그러면 요 V1의 값이 V로 표시될 수 있겠지. 요 노드가 10V였어요. 아, 10V였어. 10V가 아니라 10V였고, 여기서 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 9V만큼이 되겠죠. 이해돼요? 일단 뭐 알 수 있는 걸 다 써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뭐 이 정도 쓰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V라고 하는 것이 10V 마이너스 V1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값을 이제 V1을 표시하게 되면 9분의 1 V1이 된다. 아까 요 같은 얘기죠. V1이 9V라는 것과 V라고 하는 게 9분의 1 V1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지. 자, 그렇게 표시되었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노드에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지금 보면은 1번 노드가 여기다. 네, 1번 노드가 여기네요. 자, 요 노드에서 문제를 풀면, 자,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지멘스를 표시되어 있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는 전류가 있다라고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도 10A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면, 들어가는 전류 10,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4지멘스의 지금 위쪽 V1 아래쪽 0이니까 V1 더하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전류인데 이쪽을 V2 아래쪽을 V1이니까 이 지멘스의 V2 마이너스 V1을 계산해 주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나온 식이, 자, V1과 V2로만 표현한 식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를 봅시다. V2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지금 두 번째 노드에서는, 자, 여기가 두 번째 노드가 되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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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일단 6A 전류, 그러니까 6A가 나가고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는, 자, 이 지멘스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자, 이게 V2 마이너스 V1이 되고,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게 되면, 자, 9지멘스의 위쪽이 V2, 아래쪽이 10V. 그래서 V2 마이너스 10V가 되는데, 여기 있는 요 V 대신에 요거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거 이퀄 0 이란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 식과 같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V1, V2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두 개 구했죠. 그러면 저 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V1, V2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했고, 저거를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자, 역행렬을 이용해 볼 거예요. 역행렬을 이용하려면 이제 이 식의 이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지.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걸 빼면, 그리고 그거 분의 1을 앞에 곱해주고, 그리고 그 값이 여기 있고,
얘와 얘는 서로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1과 6이 나왔고 얘랑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어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와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서 V1과 V2 값을 구해주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1 값이 3분의 7, V2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V1 값과 V2 값을 구하라고 했던 거는 구했고 그러면 이제 I 값을 구해야 되잖아.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가로쳐서 흐르는 전류고 V2 값이 지금 2, V1 값이 3분의 7 그리고 I 값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놨을 때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류니까 2 곱하기 V2 마이너스 3분의 7이 아니라 V1으로 쓰고 V1으로 쓰고 이게 I 값이 되고 V1 대신에 3분의 7 V2 대신에 2V를 넣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암페어가 나오더라. 질문 있을까요? 네. V2에서 9지메스를 지나가는 전압 방향 어떻게 구한? 전류 방향? 어? 그러니까 무슨 방향?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어, 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정하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매년 매 학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요거 바로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노드 해석법은 끝나고 요거 다음에 이제 메쉬 해석법이 나올 텐데 메쉬 해석법 할 때는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냥 진짜 이런 경우는 그냥 얘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물론 따라가지 않아도 풀리긴 풀릴 거야. 근데 이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을 따라가요. 근데 주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진짜.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려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노드에서 자, 식을 세워볼게요. 일단 6A 전류 나가고 있고 여기는 I라고 하는 전류가 나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I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러면 6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I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나가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전류가 있는 거지. 9 곱하기 V2 마이너스 10V 이퀄 0.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을 하나 놔뒀어.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시다. V2로. 그러면 자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두 개가 되겠네. 그렇지? 나가는 거 6, 나가는 거 6 있고 또 하나가 i가 나가고 있지. 이퀄 어떻게 돼? 자 9고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니까 9에 얼마야? 10v 마이너스 v2가 되겠네요. 요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인데 자 지금 얘를 이 방향으로 넘기면 여기 V2와 10V가 서로 부호가 바뀌면서 V2-10V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되지.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식이 같게 나와야 결과 같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잡되 대신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계산해서 음, 그것만 꼬이지 않게 해주면 돼요. 알겠지? 음. 또 다른 질문. 혜성이 나한테 질문해. 응? 이해했어?
아, 가르쳐 주는 거였어?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메쉬 해석법 봅시다. 자, 메쉬 해석법은, 자, 우리가 지금 노드 해석법은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한 용도였고, 노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KCL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메쉬 해석법은, 자, 노드에서 전압 구했듯이 메쉬 해석법에서는 메쉬 커런트라고 하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쉬 해석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메쉬니까 어떤 법칙을 사용하겠어? KVL을 사용할 거예요. 이해 되지가 않지, 아직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아까 시간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볼 거예요. 자,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R1, R2, R3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어요. 요 R1을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 뭐 여기 뭐 10V든 뭐든 하여간 전압 값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자, 이런 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룹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룹이 있어요. 각각은 이제 메쉬라고 해요. 왼쪽에 메쉬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메쉬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메쉬를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메쉬 커런트라고 해요. 자, 여기는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흐르는 전류도 I가 아니라 I1이야. 그래서 이 내부에 흐르는 왼쪽 메쉬에 흐르는 전류도 I1으로 설정을 했어.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표정들이 많으니 자, 같이 보면은 지금 요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가 I1이에요. 자, 전류의 값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류가 흐르다가 외부에서 합쳐지는 전류 길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 가던 길에서 쪼개지는 길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지금 뭐 10A짜리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값이 달라지려면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개지거나 아니면 자, 10A가 가고 있는데 전류에 유입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류값이 달라지면 안 돼요. 이 개념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지금 여기서의 전류값이 I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빨간색을 표시한 이 선상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저 선상에서는 같은 전류이겠지. 여기서 측정을 하든 여기서 측정을 하든 여기서 측정을 하든 전류값은 같아야 돼요. 그럼 내가 아까 이렇게 그렸잖아. 전류값을. 물론 여기는 좀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요 노드를 기준으로 뭔가 길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단 요 R2에 흐르는 전류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R2에 흐르는 전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얘에 대한 건데 얘를 그냥 그래서 I1으로 놔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로 흐르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I2로 둘 거예요. 그러면 이 I2라고 하면 이 I2는 자, 다 빨간색이네.
자,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위치들이 I2의 전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여기는 도대체 뭘까? 보면은 자, R2라고 하는 저항은 두 개의 물이 뭐 합쳐지든 아니면 뭐 쪼개지든 하여 어쨌든 두 개의 물의 영향을 다 받아. 그러니까 양쪽 전류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를 만들고 있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일단 여기서도 아까 성민이 질문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야 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하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정하면 R2를 흐르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I2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I1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I2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를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지금 I2 방향과 일치하죠? 아래쪽 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I2 마이너스 I1으로 잡아주는 게 맞아요. 이 개념 이해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자, 뭐 방금 전과 비슷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I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왼쪽 룹에서의 전류값은 I1이에요. 이해되나? 응. 오른쪽 회로가 이제 중요한데 자, 전류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오늘 뭐 아까 이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전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룹에서 혹은 이 메쉬에서의 전류값은 미수로 두면 안 돼요. 알겠죠? 얘를 I2로 두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져. 자, 아까 얘기했듯이 10A의 전류원이 있으면 이 10A의 전류원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선상에서 도선 안에서는 10A 전류를 계속 공급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얘랑 방향은 다르지? 쉽게 반대 방향으로 10A의 전류가 오른쪽 회로에서 흐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가운데 있는 이 R2라고 하는 저 저항에서의 전류값은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I1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지금 요 10A 전류원에 의한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자, 여기서의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면은 I 값은 I1 더하기 10A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혹시나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를 잡고 싶으면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이해될까? 자, 요게 메쉬 어널리시스에 대한 얘기고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처음 나온 얘기는 이제 뭐 메쉬와 룹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복잡하기만 할 뿐 큰 의미는 없는 거여서 자, 뭐 이런 회로가 있다더라. 예. 그래서 메쉬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다른 룹을 포함하지 않는 룹을 우리가 메쉬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번 학기 그리고 다음 학기에 다루게 될 회로들 중에는 뭐 메쉬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정의를 책에 해놨으니까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두 개의 룹이 있죠. 왼쪽에 메쉬가 있고 지금 여기 이 회로에서는 i1 값과 i2 값을 문제에서 그냥 주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그때는 이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되, 지금 여긴 전류원이 없지만 전류원이 있으면 그 전류원의 방향은 그냥 지켜주는 게 문제를 풀 때 좀 쉬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를 왼쪽을 우리가 1번 메쉬라고 하고 1번 메쉬라고 하고 오른쪽을 2번 메쉬라고 합시다. 자, 1번 메쉬에서 자, 메쉬 해석법이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 KVL을 우리가 해줄 거예요. 자, KVL을 해주기 위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두 개가 있어요. R1과 R3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그러면 전압 강하죠. 전압 상승은 VG1만큼 되겠네. VG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전압 강화 두 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항값 R1, 전류값 I1. 그러면 저 R1의 양단에서의 전압값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1 곱하기 R1.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신경 써야 돼. 자, 집중. R3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할 건데 위쪽을 플러스 R쪽을 마이너스를 구할 거예요. 자, 오메 법칙을 써야 되는 건 동일하고 오메 법칙은 저항 곱하기 전류겠지? 그러면 자, 저항 R3 전류값을 구할 건데 I3를 놓으면 되긴 하는데 I3를 어차피 구해줘야 되는 값이니까 I3를 놓지 말고 자, 오른쪽 왼쪽에 메쉬 커런트를 가지고 놔봅시다. 그러면 I3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방향이고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요 가운데의 입장에서 이거 이해돼? 자, 가운데에 껴있는 R3의 저항의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I1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I2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전류니까 I1에서 I2를 뺀 만큼이 캐피탈 I3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I 얼마야? 1 마이너스 I2가 될 거예요. 요게 자 1번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두 번째 메쉬에서 이제 방정식 쓸 건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잡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결국 여기 캐피탈 I2와 요 스몰 I2는 같은 값을 나타내는 전류인 거고 자, 여기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에요. 그래서 전압 강화량이 R2에서 생긴 거가 R2 곱하기 I2 더하기 자, 전압 강화에 대한 거니까 VG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전압 상승이 있는데 전압 상승이 얼마만큼 있느냐? 자, R3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 있겠죠. 요거 이해돼? 자, 전압 강화를 볼 거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고 전압 상승으로 볼 거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방향으로 보면은 I2에서 I1만큼을 뺀 게 전압 상승에 대한 전류값이겠죠. 거기다가 R3를 곱해준 이만큼이 지금 요 두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을 세워서 정리를 하게 되면 VG1은 첫 번째는 이렇게 자, 마이너스 VG2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자, 행렬의 형태로 바꿔서 써준 게 저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고 자, 저거를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참. 예.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크라머의 법칙을 이용하든 아니면 얘를 A로 놓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1, I2 이퀄 A의 역행렬의 VG1 마이너스 VG2인데 역행렬을 구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 구했다라고 치고 디터미넌트 분의 1 그리고 자 얘랑 순서 바꿔주죠. R2 더하기 R3 그리고 R1 더하기 R3 그리고 얘랑은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R3 플러스 R3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여기 있는 요 값이 되어서 I1과 I2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문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변수로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못 구하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